오케이. 자, 이제 다음 장입니다. 네. 오늘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 입덧 드디어라니. 좀 됐습니다. 한 일주일 넘었어요. 이제 그지? 이게 생기는 시간대가 밤 시간대에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제 낮 시간에 생기면은 사실 뭐 깨 있는 시간이니까 그냥 조금 괴로워하고 마는 건데 밤에 입덧이 생겨서 울렁거려 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. 가서 이제 지금 현재 입덧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께 얘기를 드리고 약물 복용에 대해서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도 물론 미리 조사를 해봤지만은 그 전문의 선생님의 말씀을 경험? 따르고 싶어갖고 뭐라 그러셨죠? 입덧약은 먹어도 된다.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입덧 약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우시더라고요. 너그러시더라고요. 타이레놀보다 더 너그럽게 맞아, 얘기하시더라고요. 조금 굉장히 의외의 대답이기는 했는데 아무튼 된다고 하시고 뭐 안심하고 먹고 있습니다. 네. 노력을 해봤죠. 무턱대고 우리가 약을 처음부터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약 없이 좀 견뎌보자라는 생각으로 간식이라던가 뭐 먹는 음식을 종류를 진짜 굉장히 조절해 가면서 먹었잖아. 양도 조절하고 종류도 조절하고 시간도 조절하고 했는데 다 실패. 일부 산모들은 이런 것만 조절해서라도 된다면은 굳이 약을 안 먹어도 되니까. 그래서 한번 좀 몇 가지 생활법 우리가 했던 거를 좀 네. 소개하려고 합니다. 뭐 사실 그 입덧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안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복불복인 것 같아. 처음엔 자기 없는 것 없을 같다. 것 같다. 자신 있게 얘기했었지만은 응 아니야. 그리고 그래도 대부분 그 임신 1분기 때 이제 증상이 생겼다 피크를 쳤다가 사그라지는 형태를 보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라는 맞아. 거를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초반부에 그 이제 호르몬 문제로 인해서 이 울렁거림이나 이제 구역 구토감이 같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안정기에 들면 입덧 증상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좀 긍정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뭐 먹는 거는 조금 우리는 이제 하루에 딱 세 끼를 좀 먹는 스타일이고 중간에 물론 간식은 먹는데 매 식사에 조금 과하게 먹는 경향이 있어요. 맞아요. 그래갖고 식사를 헤비하게 잘 먹죠. 하는 스타일이었는데.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몇 끼를 챙겨 먹기는 하되 양을 조금 줄이고 뭐 이제 같은 양을 먹더라도 조금 더 분산해서 먹으라는 그런 얘기가 있대. 물론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. 근데 네. 만족스러운 만큼의 효과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약의 도움을 받은 거고. 식사의 양을 좀 줄이고 중간중간에 간식을 조금 더하는 첨하는 방식으로 먹고 있기는 한데요. 네, 어쨌든 울렁거림이 시작되면 아까 조금 먹었든 지금 많이 먹었든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고 맞아. 뭐 임신 초반부에 우유 하루에 한 잔씩 먹으러 우리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요. 우유 하루에 한 잔씩 먹고 그런 거 약도 챙겨 먹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먹는 것도 되게 부담일 수 있어서 이게 사실 입덧이라고 하면은 어떤 증상인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냥 노지와 보미팅이잖아. 그냥 네. 약간 이렇게 좀 역겨운 느낌이 들고. 근데 사실 남자들은 모르거든. 남자들은 모르는데 이제 뭐 숙취 이런 느낌이 하루 종일 간다고 보면은 되는 부분인가? 엄청 그런 느낌 더하기 엄청 큰 배, 작은 배가 더 심하죠. 그치. 작은 배를 계속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. 몰라.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. 아니, 술만 먹어도 난 힘들어. 나는 다음날 아침에 나 되게 힘들어하잖아. 네. 토를 하고 나면은 개운한데. 근데 토가 안 토가 나오는 안 거지. 나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숙취 때문에 술 너무 힘든데 토가 안 나와. 와 지옥 같아. 와 지옥 같네. 지옥이네.
아내의 경우에는 이제 입덧을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음식 중에서도 신맛을 좀 많이 찾더라고요. 과일도 신 거를 강한 찾고 맛. 잘 안 마시던 오렌지 주스도 막 찾게 되고 너무 신기한 거야. 그리고 입맛이 실제로 좀 변하기도 한 것 같은데 또 먹은 거 뭐 있어요? 좀 신맛 나는 거 좀 몇 개 추천해봐요. 매실청. 네. 매실청 물에 타서 사실 이렇게 뭔가 자꾸 더부룩하고 네. 계속 헛트림 같은 음, 거 계속 나니까 음, 근데 느낌상 가스 설명서 딱 하나 먹으면 음,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음, 자꾸 이제 신트를 나고 음, 더부룩하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거 못 먹으니까 매실청이 소화제 역할을 한다니까 음, 그거 타서 먹었는데 그래도 얼음 이렇게 띄워서 시원하게 먹으니까 음,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올가에서 애기용 유기농 캔디로 봤었거든요. 근데 저게 들어있더라고요. 음. 맞아 맞아 그런 거 팔더라. 과일 맛 캔디. 근데 약간 새콤새콤해요. 그런 이제 새콤한 맛 들어있는 거여서 좋았고 크래커 참 크래커. 크래커 은근 효과 있는 것 크래커가 같아. 초반부에는 괜찮았어요. 크래커 사실 엄청 밥 빵 대신 크래커 좋아하는 먹었잖아. 빵순인데 빵은 전혀 못 먹겠고 그 대신에 크래커를 좀 먹었었는데 근데 그거는 그래도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더 이상 크래커를 못 먹어서 남은 크래커는 제가 다 먹어서 점점 돼지가 돼가고 있어. 뭐 동네 산책 뭐 약간 소화시키는 개념으로 동네 한 바퀴 돌고 뭐이 정도 하고 그랬던 것 또 같아요. 아 탄산수도 있었어. 탄산수는 내가 다 먹고 있어. 탄산수 좋아해. 누워 있게 되잖아. 근데 맞아. 이제 자다가도 사실 속이 안 좋아지면은 나는 안에 깨워서 잠깐 걷자. 걸어야 이제 좀 이렇게 안에 있는 내부 소화도 좀 잘 되고 자운동도 좀 되니까 일부러 좀 걸어 다니게 하려는 것도 있었고 조금 약간의 운동을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. 맞아요. 음, 코로나만 아니면 그 음, 왜 동네 공원에 그런 거 음, 있잖아요. 왜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하시는 이런 그 음, 기구들 약간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기구 같은 거 맞아 맞아.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그리고 뭐 사실 입덧이 뭐 이제 누구는 없고 누구는 있는 거기는 한데 그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 이게 정말 뭐 내가 뭐 이상해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 받아들이고 하면은 또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입덧이 좀 더 악화되는 산모들도 있다고 하더라고. 근데 자연스러운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셨어. 같아요. 하지만 입덧이 심해지면 오조라고 해서 거의 먹을 수 없고 음, 계속 구토를 하고 엄마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고 이런 단계라면 선생님도 그 산부인과 선생님도 말씀하시기를 와서 수액이라도 맞아야 된다 어, 막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 있었거든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부인과에 방문해서 이제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제 주신 약을 이제 볼 건데요. 음, 이제 우리 가기 전에도 이제 약 종류를 조금 찾아봤었잖아요. 이제 네.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먹어도 되나?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약이 이제 메인 약품으로 쓰이고 음, 있어서 그거는 이제 사진이랑 그런 내용은 이제 다른 데다가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그 주성분은 비타민 B, 비타민 B. B6였나? 네, 네. 아무튼 피리독신 음, 그거랑 그리고 독실라민 뭐 알러지 약 계통인 것 같더라고. 무슨 음, 라민 무슨 라민 뭐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조성으로 이제 돼 음, 있는 약품들이고 메인 외국에서도 동일한 약품 성분명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상품들인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더라고. 이제 뭐 음. 제약 회사들이 다양하니까 그렇겠죠. 그렇겠지만은 네. 이제 먹는 아무튼 방법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음, 시럽도 있고 그렇네요. 예전에 배웠던 지식을 거슬러서 이제 뭐 FDA에서 네, 그 카타오린 카타고리. 분류를 했지. 분류를 이제 몇 가지 등급으로 해서 이제 약품이 안전한 건지 음, 뭐 안전하기는 한데 동물 실험까지만 된 건지 아니면은 음. 뭐 또 뭐 있었지. 알려지지 않았던 동물한테도 알려지지 건지. 않은 건지 진짜로 나쁜 건지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눴는데 이제 카테고리 A A 뭐 사람에게도 가능하다. 사용해봤는데 음, 뭐 큰 문제 문제 없다. 없다라는 등급이라서 네. 되게 웃긴 게 여기 예를 든 약이 있어요. 카테고리 A에 예를 든 약 중에 폴릭 액시드가 있어요. 엽산. 아, 그러니까 네.
이걸 강조하려고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폴릭 애시드는 엽산은 먹어야 우리가 되니까. 일부러 찾아서 먹는 네. 성분이잖아.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? 직접 먹는 분이 얘기해 줘봐요. 설명을 듣기로는 저녁에 먹는 약이어서 저녁에 하루 2알 밥 먹고 자기 전에 먹으라고 처방을 해주셨고, 근데 추가로 뭐그 약사님도 그렇고 이제 주치의 선생님도 그렇고 너무 힘들면 하루에 3알까지는 괜찮다. 그래서 오전에 하나를 추가로 더 먹게 되더라도 괜찮다.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중간에 사실은 아침에 한 번, 저녁에 한 번 이렇게 2알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먹어봤는데 그거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더라고요.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계속 울렁거리는 건 있고. 근데 한 밤에 하나를 먹었더니 밤에는 계속 너무 힘들고. 그래서 뭐 저 오전에 깨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좀 참고 뭐 좀 걸어보고 뭐 이렇게 하고 저녁에 먹고 자는 걸로 지금 바꿨어요. 그래서 저녁에 먹고 영화를 좀 보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밤에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아마 졸려서 그런 건가? 네, 졸려서. 네, 증상이 아침에 모닝 시크니스라고 하니까 아침에 증상이 심하신 분들 중에 좀 졸려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제일 힘드실 때를 타겟으로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다면은 이제 바로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하시고, 근데 이제 일부 그 선생님들마다 그 전문의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성향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갖고 조금 어떤 약이든 그래도 초기에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, 산모가 힘들면 애기도 힘들다. 그래도 입덧 약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일단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처방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, 근데 이걸 처방하시면서 하신 말이 50대 50 반반 이랬어요. 아, 맞아.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입덧이 더 심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주셨는데, 저는 증상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가능하시면 한번 드셔. 아, 그리고 약값. 약간 약값이 근데 생각보다 저렴한 약은 아닌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우리가 그 14일치를 받았어요. 하루에 두 알씩 먹는 걸로 14일치를 받았는데 거의 5만 원. 5만 원에 충분한 가치를 하는 것 같아. 5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하는 것 같아서. 근데 아무튼 기존에 뭐 감기약이나 이런 걸로 비교하면은 꽤 비싼 건데 그래도 강추. 일단은 어떤 방법이라도 해보고자 한다면 괜찮은 방법 같아요. 한번 시도는 해보시면 할 것 같아요. 오케이. 약 안전하게 잘 쓰세요. 네.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뭐 아내가 입덧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빠들이 어떤 방법으로 엄마를 도와줄 수 있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.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? 설거지, 뭐 청소, 이불 개기, 빨래 접기, 쓰레기,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. 설거지 했나? 했어. 제일 먼저 나왔어. 설거지를 자주 해서 설거지가 메인 잡이라서. 그래서 아무튼 아빠가 짐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